자, 과거에 트럼프가 중국을 엄청나게 때리고 있을 때, 그때가 2018년도, 19년도였죠. 그래서 증시가 이유 없이 딱히 뭐 어떤 악재 없이 이런 식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도 같이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판단해서 돈들이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무역전쟁이라는 게 사실상 좀 처음 겪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왜 빠지는지 이제 사람들이 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역전쟁 관련 종목이 막 크게 오르고 그랬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지금 코스닥의 가격을 보시면 과거에 무역전쟁이 있었던 가격대로 다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550포인트 정도 코스닥 기준으로 떨어졌었는데, 아직은 그 수치는 아니지만 그 중간 정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2018년도 초반에는 바이오 붐이 일어나서 상승이 나와서 이제 주가 같이 올랐었고, 그 뒤로 이제 조정받는 이 구간, 여기가 무역전쟁 때문에 떨어진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도 이 구간에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좀 과열이 된다고 하면 그 밑에까지도 조금 가능성은 열어두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제 뉴스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뉴스에서 최근 들어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가 안 좋은 아주 중심 가운데 있는 원인은 뭐냐면요, 사실 금리예요. 왜 금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했단 말이죠.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자 부담이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죠. 근데 한참 집값이 오르면 뭐 이자를 감당할 수 있죠. 근데 집값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추세 속에서, 그리고 금리가 오른 상황 속에서 이자 부담이 매우 부담스럽게 커지기 때문에 가계의 지출이나 이런 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건설사들도 이자 부담이 커져서 이제 줄 도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내수시장의 경기는 안 좋은 이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시장을 부동산이 끌고 갔는데 부동산 섹터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우리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냐? 사실 무너진다라는 건 IMF처럼 우량 기업들이 줄도산이 나오면서 은행도 문을 닫고 뭐 그런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게 뭐냐면, 힘든 건 맞아요. 근데 힘든 게 보통 자영업자들,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 또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통해서 내수시장을 끌어갔던 그런 업종들, 그런 게 힘든 거고,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 산업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해외에 진출해서 해외에서 매출을 내는 그런 기업들은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성과금 장치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반으로 갈라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수출 기업들은 돈을 좀 나름대로 잘 벌기 때문에 환율 이득을 보고 있어서 나름 괜찮은데, 이제 내수 기업들, 부동산 기업들은 힘들다,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이 경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그 중심에는 금리가 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금리를 이제 내리고 싶어서 애를 쓰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린 이유를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내수시장을 끌고 왔던 부동산 시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렸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수시장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수가 안 좋다, 내수가 안 좋다. 그럼 부동산이 안 좋다, 부동산이 안 좋다라고 이게 말이 같은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 과거에 우리나라 역시 증시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어쨌든 내수 경기가 좋지 않으면 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면 유동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때는 유행이기도 했지만 유동성을 공급해서 증시를 부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증시뿐만이 아니라 경제 자체를 부양했던 거죠. 그러니 제 말의 요지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도 동의를 하고 있고, 그럼 앞으로 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돈풀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막 겁을 주면 거기에 굳이 이렇게 동요될 필요는 없고요.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언론에서 안 좋다 안 좋다 얘기하면 꼭 그 다음 나오는 게 정부에서 그 안 좋은 걸 막기 위한 대책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대책이라는 건 보통 돈풀기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돈을 그렇게 많이 풀어도 되냐? 많이 풀어도 되긴 합니다. 벌어놓은 돈도 꽤 많은 나라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환율 때문에 외환위기가 온다, 외환위기가 온다 얘기하지만, 나라에서 벌어놓은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어쨌든 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좀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나라는 굴러가고 있다는 거죠. 내수가 너무 안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수출 기업들은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대공황이 터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우려감도 나타낼 수 있지만 또 과거와 다른 게 지금입니다.
언제적 얘기입니까? 뭐 1930년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식을 팔고 싶어도 못 팔던 시대였어요. 줄을 서서 주식을 팔던 시대였단 말이죠. 지금은 온라인으로 다 처리하고 있고 정보의 확산이 워낙 빠르고 그리고 시스템도 많이 바뀌어서 어느 정도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부도 사태가 났을 때 그걸 잽싸게 이제 인수하는 절차를 갖췄잖아요. 만약 그걸 방치했다면 연쇄 부도가 났을 텐데 그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시스템으로 감지하고 먼저 인수하고 밀어주고 또 받쳐주고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 말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굉장히 안 좋은 시점에 증시가 위치해 있는 것도 맞는 말이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지원금을 투입시킬 예정인데 더 투입시킬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세 이야기가 압박이 들긴 하는데 관세에 대한 영향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좀 이제 좋지 않게 시장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은 이대로 그냥 침몰하고 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물론 부동산 비중도 그 가운데서 높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국에서 대규모 부양책을 또 꺼내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같아요. 항상 이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어떤 커다란 위기가 발생을 하면 언론에서 크게 때리기 시작하고 증시가 또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그 다음 위기다 생각하면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지지율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 줘야 되니까 개입을 해서 잘 사는 나라들은 돈들을 엄청나게 살포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냐? 잘 사는 나라에 속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만큼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자체로 보면 뭐 GDP 12위권에도 들었으니까 나름 잘 사는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돈을 풀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통해서 이 증시를 떠받칠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제 지금 상황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조금 더 체크하고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돈 풀기를 시작하고 그 돈을 풀어댄 효과가 차츰차츰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만약에 증시가 이렇게 올라서 좀 과열된 상태에서 이러한 악재가 터졌다면 좀 우려감이 클 수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나라 증시는 꽤 긴 시간 동안 좀 맛이 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맛이 갈 가능성은 좀 적은 거죠. 예를 들면 고점에 있다가 악재가 터지면 깊게 빠지겠지만 어느 정도 많이 두들겨 맞아서 이제 뭐 맞아도 먼지 날 게 없다고 해야 될까? 뭐 그 정도 수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매수세가 많으면 매도세도 많게 되겠죠. 왜냐하면 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시장 안 좋으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매수가 많이 들어왔으면 매도도 많이 나갈 거란 말이죠. 향후에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도세만 나왔었어요. 계속 매도만 했습니다. 매수가 쉽게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떨어지는 이런 낙폭도 이제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시기만 좀 지나면 전반적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경제가 나아진다는 관점이 아니라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제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거죠. 자, 참고하시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다 역사적으로 반복돼 왔던 것들이고 이번에도 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낙관적인 거라기보다 지금 그냥 생리를 말씀드리는 거죠. 원래 그런 식으로 다 흘러왔다. 자, 그럼 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